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북구 정릉역 인근에 임장차 나왔습니다. 정릉동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동네로 주변 환경이 자연과 주거 지역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가까워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릉동은 자연 녹지 지역이 62.8%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내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등산이나 자연 탐방을 즐기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재개발이 진행 속도가 빠르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어디냐면 강북 중에서도 바로 성북구입니다. 이곳은 정릉 역세권으로 노후도만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민간 재개발보다도 더욱더 진행 속도가 빠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전체로 볼 때 이러한 역세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노후도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릉 역세권은 우이신설 라인입니다.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전철입니다. 강남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신설동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게 되면 바로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정릉역이 경전철입니다. 경전철이라면 스펙이 다른 역세권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정릉역의 다음 정거장이 성신여대 입구역입니다. 여기서 4호선 타면 충무로든 명동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한 정거장 내려가면 고문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6호선으로 갈아타면 이태원이나 신당동으로 지하철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고 한 정거장만 더 내려오면 신설동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1호선을 타면 종로, 광화문, 인천, 연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 가성비가 매우 좋은 역세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단일 역세권이 아니라 10분 안에 여러 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또한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강북 횡단선이 개통되면 이곳 정릉역에서 환승합니다. 일단 교통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갑니다.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접혀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내부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교통은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의 주요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우이신설동을 이용하여 정릉역에서 신설동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6호선, 4호선, 2호선과 1호선의 환승역이 15분 안에 위치하여 서울의 어느 곳으로도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서울 성북구는 전국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 구역만 125개에 달합니다. 장위 뉴타운, 기름 뉴타운 등 21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런 이유는 다세대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전체의 36%에 이르는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집중된 성북, 삼성권역과 장위, 석관권역의 경우 그 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정릉역 주변 개발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은 주로 정릉골구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정릉골구역은 현재 조합원들의 이주비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4년 8월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20만 3,857제곱미터로 81개 동의 건물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건설될 계획입니다. 총 1,411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기름호 구역과 정릉동 545-12번지 일대에 모아타운 구역과 도남육 구역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곳 정릉역을 중심으로 이번 출구 쪽에는 아리랑 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도가 심하여 이곳도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역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 정릉동 545-12번지 일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로변을 단층의 오래된 주택이 존재하는 전면부인 정릉동 150-12 일대는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추진위 관계자에 의하면 면적은 대략 1000평이하로 성북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릉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동쪽 구역입니다. 정릉역 동쪽 지역을 임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른쪽에 보시면 2만 제곱미터 정도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23년 6월 30일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으로 면적이 최대 2만 제곱미터로 변경이 되었고 면적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과거에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던 곳들도 갑자기 신속통합으로 전환을 해서 동의서를 새로 걷어서 정비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 면적 제한에서 걸리다 보니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노후도가 특히 심한 지역이어서 재개발이 진행되기에는 매우 적합한 지역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노후도, 과소필지,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등 역세권 재개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속통합 계획을 추진하여 동쪽으로 면적을 확장하여 통합하여 진행한다면 단지의 대표성이나 대단지로 추후 입주 시에 매우 높은 대장주로의 역할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B 구역까지 확장하여 신속통합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업성 측면이나 서울시의 관점, 주민의 동의률 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메리트가 있는 구역입니다. 다만 노후되고 단독주택이 많은 구역의 소유자들이 대체로 고령이 많아 재개발에 대한 분담금이나 월세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 조합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역이 많으니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A구역의 노후도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되어 모든 요건들이 맞고 노후도는 어떤 정비 사업을 하든 다 충족이 되는 지역이고 현재는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은 대략적인 경계이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구역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으나 모아타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4년 7월 말까지만 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았고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과거 공모 방식은 그냥 동의서 걷어서 구청에 제출하면 서울 본청이나 자치구에서 4억에서 5억 정도 보조금을 할당을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단지 수가 어떻게 나오고 설계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관리 계획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 비용이 앞으로는 추진위에서 나와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자금력 있는 PM사가 들어와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웬만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이 1만원, 2만원씩 후원해 가지고는 이제 정비 사업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모아타운도 갈수록 어렵고 역세권 시프트도 작년에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서 조건이 강화되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